처음에는 국내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대요. 그런데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 갑자기 말을 바꾸고 그런 문제가 국내에서도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산 자동차의 제조사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쁘고 찝찝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단순히 현대기아차가 오늘 이야기할 문제만 비판이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요. 계속해서 논란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고 이게 언젠가는 분명 크게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만든 전기차가 주행 중에 동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제네시스도 포함되고 동력 상실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당국에서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고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2월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보면요,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인한 현대기아차 결함 의심이라는 명분으로 총 34건의 신고가 접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제작된 기아 EV6가 가장 많았고, 제네시스 GV60이 6건, GV70 전기차는 1건, 아이오닉5는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당국 관계자 말을 보니까 미국에서 발생한 거랑 같은 문제인 걸로 보인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신고가 접수된 뒤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먼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운행 중에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고 경고 표시가 뜬 다음에 동력 상실이 되거나 동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가 원인일 거라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진짜 공분을 사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국내에서는 이런 신고 접수가 없었냐고 질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측에서는 처음에는 접수된 게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 말을 바꾸고 관련 내용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또 다른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집계 건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거나 문제 원인에 대한 발표가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늦어지면 발표도 늦어지는 게 당연하고, 조사라는 건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 말을 바꿨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대체 왜 문제냐고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는 생길 수 있지 라는 기본적인 틀마저 의심하거나 불신을 가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너무 자주 반복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제가 반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응하는 잘못된 방식이 더욱 화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뭐 워낙 사례가 많긴 하지만 오늘은 일단 동력 상실 문제랑 관련된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보자고요. 동력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야, 과연 미국에서 같은 문제가 없었다면 현대차가 인정했을까? 지금 현대기아차를 이 정도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정치판보다 심하게 극명한 의견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기업이 있어요. 10년 동안 완전 똑같은 문제 100건이 두 기업한테 발생했어요. 그런데 한 기업은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사과하고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무상 수리랑 리콜 일정도 빠르게 잡아줘요. 그런데 다른 기업은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취재가 들어가면 말이 바뀐대요. 그러면 두 기업 모두 똑같은 문제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100건씩 발생했는데 기업 이미지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제조사가 인정하면 손해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정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이 모든 게 한 번에 터져버리면 그건 그럼 이익인가요? 훨씬 큰 손해라고 보는데요. 애초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만약 즉시 사과하고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 어쨌든 이 회사는 문제를 인정한 거고, 문제를 인정했다는 건 본인들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결국 문제를 해결했을 확률도 높다는 가정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건 대체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느냐, 이걸 추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거나 차주들이 직접 겪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복되는 문제 또는 처음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거, 여기까지가 끝이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추리 영역인 겁니다. 현대차가 회사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 피해 규모, 해결 방안 이런 걸 모두 말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면 일단 그 문제부터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자료 같은 걸 종합해 봤을 때 별로 개선할 의지가 안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의지를 가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테스트 부족이 가장 크죠. 이미 현대차 전형진 연구원들도 입을 모아서 말했잖아요. 자료를 보면 국내 리콜 현황이 늘어나고 있고 동력 발생 장치, 전기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연구원들은 일정 압박 때문에 도로 테스트를 비롯한 시험 단계가 줄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통계 자료에서 빠지면 안 되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리콜 건수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건데, 이건 아니죠. 불량률이라는 건 제주 산업군에 들어있는 모든 기업들이 제로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비례 관계가 무조건 당연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불량률은 판매량과 반비례 관계일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이게 꽤 많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비슷한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답답하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본적인 단계부터 따져보면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단 첫 번째죠. 애초에 테스트부터 줄었는데 불량을 발견할 확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또 회사 입장은 뭔가요? 신차 출시를 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전기차 시장에서 속도가 늦는 순간 도태된다는 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신차 출시를 제때 한다고 한들 이미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은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든 혁신이라 불릴 만한 변화가 없는 이상 불신을 신뢰로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결론은 뭔가요? 불량률을 낮추면서 신차 출시 시기도 놓치지 않아야 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리기 위해서는 혁신에 가까운 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답은 간단해지는 겁니다. 불량률을 낮추면서 신차 출시 시기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테스트 인력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예컨대 기존에는 2달 정도 하던 테스트를 한 달만 진행한대요. 그리고 테스트 팀은 기존처럼 10팀이에요. 이러면 불량을 발견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테스트 팀을 30팀으로 늘려서 진행을 한다면 기간이 줄더라도 불량을 발견하는 확률 자체가 낮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혁신적인 변화, 이건 대응 매뉴얼 그리고 관련 인력들을 싹 다 갈아엎고 교육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조직을 강화한다는 소식은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조직을 강화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거대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결국 그만큼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적용 방식 같은 것도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만큼 그에 따른 불량을 잡아내는 인력도 같이 충원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이런 자료가 나올 때 소프트웨어 조직을 강화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팀을 늘린다는 소리도 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응 매뉴얼하고 대응을 일선에서 하는 직원들, 사실 대응 단계에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차주들이 먼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차주들이 기분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조치부터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다 못해 비슷한 급으로 렌터카라도 지원을 해주던가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대응이 부적절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제네시스 반기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세요. 기자가 미국에서 동력 상실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국내에는 접수 건수가 없냐고 질문하니까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접수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 말을 바꿔서 관련 내용을 맞다고 실토한 꼴이잖아요. 자료 조사나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태였으면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빠르게 파악하고 있고 최대한 데이터도 신속하게 모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차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러면 깔끔합니다. 그런데 왜 가뜩이나 불량 사례가 잦아지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대응 부실이라는 문제까지 더불어 얹어버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대응 부실이 제3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관련 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뉴스로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현대기아차가 괘씸할 뿐인 거고요. 이런 분들보다도 실제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라던가 어떠한 불량 사례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족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대응 부실 사태를 볼 때는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세 번째는 이건 분명 언젠가 크게 갈아엎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혁신에 가까운 기업 변화, 이건 뭐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조직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선 대규모로 투자가 있어야 하는 사안인 거고요. 저는 현대처럼 내부적으로도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눈치 싸움 중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이런 투자와 변화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더 큰 게 아닐까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누적 판매 대수는 늘어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누적 판매 대수가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이는 거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쌓이는 건 다릅니다. 기회비용이 들어갈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언젠가는 싹 다 갈아엎는 개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라는 집단은 이윤 추구를 제일 목적으로 모인 집단입니다. 이건 경제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이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업으로 기억되는 기업은 도의적인 책임도 지는 기업이라는 걸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